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제 데이터 패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살짝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동영상은 이 라마 데브라는 분의 이 Next.js 14 컴플리트 코스 2024라는 동영상을 보고 저도 공부를 하면서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동영상을 보는 거를 공추를 드리고 괜찮으시면 제 것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해볼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뭘 빠뜨렸었냐면 이제 이 캐시라는 거를 이제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패치를 해줄 때 여기서 보시면은 캐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어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데이터 패치를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외부 API라든지 뭐 DB랑 연결해서 쓰는 부분을 어, 에이싱크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유즈 클라이언트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않냐라는 의문이 좀 들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그 전에 먼저 이 내비게이션 테스트라고 전에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유즈 클라이언트 방식인데 여기 안에서도 이제 혹시 뭐 이 서버 컴포넌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패스라든지 서치 쿼리를 받아올 수도 있나 실험을 해봤던 부분인데요. 이거를 이제 빌드를 하게 되니까 어떤 좀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지워주겠습니다. 지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에 이제 이 포스트를 받아오는 방식을 이제 이 뭐 API가 없을 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를 가정을 해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포스트를 여기 라이브러리에서 임의로 API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해줬던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외부 API를 또 쓸 거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사용했던 페이크 API 사이트에 요청을 보낼 거고요. 그러면은 먼저 이게 빨리 볼 수, 아니 빨리 본다기보다는 어, 이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어싱크 어웨이를 쓸 수가 없냐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유즈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해주고 블로그 페이지입니다. 지금 잠시만요. 음, 음. 블로그 페이지인데 블로그 페이지에서 이제 유즈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해줬고 어싱크 어웨이를 그대로 이제 써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 어떻게 보면 어, 에서만 가능한 거죠. 서버 컴포넌트에서는 불가능한 이런 뭐 유저랑 인터랙션하는 이런 이벤트도 만들어줬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런 이벤트도 이 버튼 클릭 이벤트도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pmrun 앱으로 실행을 시켜줘 볼게요.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줄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게 실행이 돼요. 버튼 이벤트도 실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받아왔죠. 외부에서 싱크 어웨이스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까지도 돼요. 근데 왜 이거를 안 된다고 하고 안 하는 게 좋냐라고 그거를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이거를 쓰는 순간 이렇게 노란 줄이 끄였죠. ESLint에서 설정을 해준 이런 경고, 문구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 어싱크 펑션 쓰는 거를 막으래요. 그래가지고 자세한 거를 보려면은 여기 사이트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동을 해서 가보면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는 이 어싱크 펑션을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서버 컴포넌트로 바꾸던지 아니면 어싱크 키워드를 없애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거에 대해서 봤습니다. 글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여기를 봤어요. 이 글을 봤는데 어, 여기 이거를 제가 해석을 한 것보다 얘한테 해석을 시키는 게 디플리라는 이제 해석 기존 AI인데 여기서 보시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많은 함정과 주의사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는 거를 권장을 한다는 거죠. 사용을 권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성능상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용을 권장을 하지 않는다. 뭐, 탐색 중에만 업데이트되도록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경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것도 뭐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쓰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성능상의 이슈도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쓰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는 이제 머신 어웨이를 쓰지 않는 걸로 하고 음, 그러면 얘도 지워줘야겠죠. 혼자랑 인터랙션 하는 이벤트도 지워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는 또 이제 뭘 볼 거냐면 이 데이터 패칭에 대해서 볼 건데요. 어, 보면은 이 데이터 패칭에서 저번 시간에 이제 안 했던 게 캐싱 데이터를 설명을 안 드렸었어요. 근데 이 캐싱이 뭐냐면 그 미리 이제 저장을 해놓는 거죠. 저장을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뭐 임시 저장 같은 거를 해놓는 거죠. 임시 저장을 해놔서 서버로 요청을 자주 주고받지 않게끔 하는 그래서 자원을 조금 더 덜 쓰게 절약을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이 Next.js에서 보시면은 디폴트가 캐시가 폴스 캐시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봐볼게요. 이거를 보려면은 빌드를 해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빌드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블로그 페이지고요. 블로그 페이지에서 외부 API를 불러오고 있고 빌드가 됐으니까 스타트를 해주고 여기에서 새로 고침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켜졌고요. 여기 이제 개발자 도구로 해서 네트워크 탭에 들어가서 여기를 봐보시면은 캐시 컨트롤 해가지고 맥스 에이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리밸리데이트 있고 음, Next.js 캐시가 히트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여기 이쪽에서 캐시라는 거를 쓰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프리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구성을 하고 뭐 캐시를 하고 그러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 데이터가 뭐죠? 이 데이터가 이제 겟 데이터로 받아온 데이터죠. 예전에 여기에서 겟 데이터로 어, 여기에서 뭐 타이틀, 바디, 그다음에 뭐 아이디 이런 거 받아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캐시를 받아온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어, 패치 메서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패치 메서드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옵션 중에 노 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이건 제가 아까 미리 연습을 해보면서 넣어놨던 건데 이게 그냥 너무 직관적이죠. 이름이 캐시를 사용을 안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스타트를 해보면은 아 다시 빌드를 다시 해야겠네요. 빌드를 다시 해주고 빌드가 되고 나면은 스타트를 해서 지금 얘랑 차이를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캐시 컨트롤 뭐 맥스에이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맥스JS 캐시가 히트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뷰를 보면은 이렇게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외부에서 불러온 친구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빌드가 됐으니까 스타트를 해줄게요.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주고 브로그를 눌러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캐시 컨트롤이 아까는 뭐 민 뭐 그런 게 해가지고 무슨 초가 있었는데 이제는 프라이베이트 노 캐시 노 스토어 뭐 이렇게 그다음에 머스트 리밸리데이트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넥스트 캐시 히트였던 부분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프리뷰도 보시면은 여기 전에는 이런 받아온 데이터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사라진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캐시가 안 되고 어떤 다른 곳에 갔다가 이렇게 올 때마다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겠죠. 얘는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거를 다시 받아와서 다시 구성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캐시라는 거를 어,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 공식 문서에 좀 더 설명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뭐 직접 해보지는 않을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 이 리밸리데이트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 리밸리데이트라는 경우는 뭐냐면, 이 캐시의 이제 이 라이프 타임, 그러니까, 어, 얼마나 캐시를 몇 초 동안 쓰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리밸리데이트를 5초나 10초라고 설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설정으로. 그러면은 이 10초 동안은 캐시 이 리퀘스트를 할 이 페이지에 들어올 때 10초 동안은 캐시된 데이터를 가지고 쓰다가 이제 이 10초가 지나고 나서 이 페이지에 접속을 하면은 그때 이제 또 새로운 요청을 보내서 받아오고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가 그렇게 자주 바뀌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시간에 한 번은 리프레시를 해줘야 된다든지 뭐 한 시간에 한 번씩 어떤 자료가 바뀐다든지 그런 거를 해줄 때 얘를 설정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가 있고 그리고 또 태그라는 애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도 써보진 않았습니다. 이건 저도 써보지는 않았지만 이 리밸리데이트 태그라는 게 있으면은 이 어, 보는 게 좋을까? 음, 이 태그로 묶인 애들을 공통으로 어떻게 이 관리를 해줄 수가 있나 봐요. 배치를 시켜줄 때.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나 봅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이거는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안 드렸었던 이런 패치할 때 캐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